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2019년 우리 기사 3회 문제풀이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41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여러분들 41번 문제 보시면요. 동기발전기의 돌발 단락 시 발생되는 현상으로 틀린 걸 물어봤네요.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 형태는 그 순간 돌발 단락 시에 그 전류를, 순간 돌발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게 누구냐? 아니면 지속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게 누구냐? 아니면 계산 문제 형태가 나왔는데, 요건 약간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를 한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 기본적으로요, 그 두 가지가 나오는데, 삼상 단락 곡선에서 순간 돌발, 자, 여러분들 단락 전류를 자, 제한하는 게 누구냐면, 자, 누설 렉턴스라고 그랬죠? 자, 누설 렉턴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 이 순간 돌발 단락 전류가 흐르다가 리액턴스 값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감소가 되는데, 그때 감소가 될 때 흐르는 전류를 지속, 자, 단락 전류라고 부릅니다. 그때 지속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게 누구냐면, 자, 동기 리액턴스라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제 실질적으로는 누설 리액턴스가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순간 돌발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게 누구냐?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돌발 단락 시에, 그러니까 순간 돌발 단락 전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걸 물어봤는데 2번에 보시면 단락 전류는 전기자 저항으로 제한한다. 근데 실제로 전기자 저항 값은 대단히 작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하죠. 원래 이제 동기 임피던스는 전기자 저항에다가, 자, 동기 리액턴스 값을 합친 것과 같은데 저항값이 리액턴스 값에 비해서 대단히 작기 때문에 무시를 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동기 임피던스는 동기 리액턴스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동기 리액턴스에는 이제 두 가지 성분의 리액턴스가 있죠.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와 바로 누설 리액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설 리액턴스로 전류값을 제한하는 것이지 전기자 저항으로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틀린 것은 정답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2번 갈 건데요. 자, 좀 오랜만에 출제가 됐는데, 자, 터빈 발전기의 냉각을 우리가 이제 공기 냉각 방식 가지고는 냉각 효과가 작기 때문에 터빈 발전기는 이제 고속기다 보니까 빨리 회전을 하다 보니까 공기 냉각 방식 가지고는 냉각 효과가 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택하는 게 이제 수소 냉각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후로 이제 틀린 걸 물어봤는데, 풍선이 이제 그 공기 냉각 방식에 비해서 10분의 1배로 감소되는 거 맞고요. 열 전도율이 좋고 가스 냉각기의 크기가 작아진다. 그만큼 이제 열 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제 비열이 14배, 그 다음에 열 전도율이 7배, 출력이 25% 증가한다라는 것도 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열이 14배, 그 다음에 이제 열 전도율이, 자, 7배. 자, 그래서 이제 출력이 25%. 자, 25% 증가가 되겠죠. 누구에 비해서요? 그렇죠. 공기 냉각 방식에 비해서. 자, 이것도 좀 참고로 알아두시고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 숫자를 이제 바꿔서 낼 때도 있어요. 틀린 거 하고 물어볼 때. 그 다음에 이제 절연물에 산화작용이 없어. 절연 여러 가지가 수명이 길고요. 4번에 보시면 이제 수소는 폭발의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폐형, 이 아니라 개방형이 아니라 무조건 밀폐형, 전폐형으로 합니다. 전폐형. 그래서 이제 그 전폐형으로 하기 때문에 이물질의 침입이 없고 소음이 감소한다, 요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반폐형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틀린 것은 4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값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숫자를 바꿔치기 하기 때문에. 자, 넘어가서 이제 43번 문제 갈게요. 자, 43번 문제는요. 자, SCR의 이제 특징으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이 SCR, 그 다음에 다이오드, 트랜지스터는 저항이 대단히 작죠. 그러다 보니까 전압 강화도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3번에 보시면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양극의 전압 강화가 크다라고 했죠. 전압 강화가 작습니다. 저항 자체가 작기 때문에 통전시에.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4번 한번 가볼게요. 자, 이동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44번은 단상유도 전동기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걸 물어봤는데, 우리 여러분들 단상유도 전동기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
기동을 할 수가 없죠, 스스로. 그래서 그 기동 장치가 이제 별도로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삼상은 이제 회전 자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기전력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류가 흐르면서 플레밍의 이제 왼손 법칙 적용이 돼서 힘이 발생하면서 회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단상은 기전력을 발생시킬 수가 없잖아요. 회전 자개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힘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기동 장치를 이용해서 기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옳은 걸 물어봤는데, 기동 토크가 없으므로 기동 장치가 필요하다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5번은, 자, 계산 문제가 이제 출제됐는데, 직류 발전기 직결한 삼상 유도 전동기가 있고요. 자, 이 발전기의 부하가 100kW, 효율이 90% 발전기 효율을 가지고 있답니다. 전동기 단자 전압이 3300V, 효율이 90%, 역률이 90%. 그 다음에 전동기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물어봤는데,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발전기에 직결한 삼상 유도 전동기가 있죠. 그러니까 전동기가 있고, 자, 발전기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직렬로 연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결. 그러면 전동기를 발전기 왜 물렸냐면, 전동기를 전압을 인가하면 얘가 돌죠, 전동기가. 그 전동기를 돌릴 때 발전기를 같이 돌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압을 인가해서 전동기가 돌 때, 그 전동기에 직결된 발전기도 같이 따라서 돈다는 겁니다. 즉, 얘가 전동기가 발전기를 돌리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동기로 발전기를 회전시킨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발전기의 효율을 갖다 아까 90% 줬죠? 90%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출력, 발전기 출력 부하가 자, 100kg짜리가 물려 있다 그 얘기입니다. 100kg. 자, 그러면 전동기의 출력이 발전기에 입력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전동기의 출력이 발전기 입력과 같은 거죠. 자, 여러분들 이것만 아시면 돼. 효율은 기본식이 입력분의 자, 출력이잖아요. 이것만 알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일단 발전기에 자, 발전기의 입력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자리를 바꾸면, 자, 발전기의 입력이니까 제너레이터를 써서, 자, 2타지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발전기 효율, 자, 90%죠? 그럼 0.9분의 발전기 출력이 물려있는 100kg. 자, 요거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걸 누르면 얼마나 오냐면 111.11kW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동기의 출력이 발전기의 입력과 같으니까 자, 그 공식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전동기의 입력은 자, 전동기의 입력이라고 쓸게요. 자, 여기 이제 요렇게 제가 공식을 바꿔 써야 되겠네요. 자, 여기 이제 발전기 효율, 그 다음에 이제 발전기 출력, 이게 발전기의 자, 입력이 되겠죠. 발전기 입력. 그래서 자, 발전기의 입력 요렇게 씁시다.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발전기 입력.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전기 입력이 여기 나온 거고요. 그러면 전동기의 전동기의 입력을 한번 구해볼 건데, 전동기의 입력. 자, 입력은 효율 2타분의 출력이니까 그대로. 자, 효율이 얼마냐면 전동기의 효율이 자, 90% 0.9죠. 똑같네요. 자, 그러면 전동기에 누가 와야 돼요? 출력이 오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전동기의 입력은 효율 2타분의 출력인데 그 출력이 전동기의 출력이 누구와 같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자, 발전기에. 자, 그렇죠. 입력과 같다고 그랬죠? 자, 그럼 위에서 구한 게 발전기 입력이니까 그 발전기 입력이 전동기 출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요거를 여기다가 넣으시면 돼요. 111.11. 자, 그래서 이거를 구한 값이 전동기 입력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3. 자, 46. 자, 킬로와트가 나올 거고요. 자, 그럼 지금 물어보는 거는 그 전동기 입력을 물어본 게 아니라 전동기에 흘러 들어가는 입력 전류를 물어본 거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전동기의 입력. 자, P를 잡으면 자, 우리 지금 삼상이니까 자, 루트 3 자, VI에 자, 코사인 자, 세타가 되겠죠. 유효전력 공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요걸 물어본 거야. 아이까 흘러 들어가는 전류. 자, 그럼 공식이 루트 3 이항하면 V 자, 코사인 세타분의 자, P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누구냐면 전동기의 자, 입력이 되는 거죠. 요 P 값이. 그래서 전동 입력을 구한 거잖아요. 123.46. 자, 그럼 이제 끝났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123.46kW 넣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루트 3.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을 봐야 되는데 전압이 아까 3300V라고 그랬죠. 자,
자, 그럼 단위를 맞춰줘야 되니까 얘는 킬로와트니까 10의 3승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역률이 아까 얼마냐면 90%, 0.9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발전기로 흘러들어가는, 전동기로 흘러들어가는 전류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구하면 24A 정도 나오네요. 자, 그래서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요 그림 하나 가지고 다 해결이 되는데 요 공식 하나를 기본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효율 공식을. 그래서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고, 자, 일단 이제 전동기의 출력은 발전기의 입력과 같다. 그래서 발전기의 입력은 이항 가면 효율분의, 발전기 효율분의 발전기의 출력을 잡으시면 되고요. 또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전동기 입력이 구해져야 되기 때문에 전동기의 입력은 자, 효율, 전동기 효율분의 발전기의 출력. 그러니까 발전기의 출력은 전동기 출력인데 그 전동기 출력이 발전기 입력과 같다. 그래서 위에서 구한 값을 넣어서 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기억하실 거는 바로 유효전력의 공식이 되겠죠. 그래서 3상이니까 루트 3 VI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P 값이 전동기의 입력 값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흐름만 좀 읽어내시면, 그림을 참고해서 읽어내시면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46번 문제를 볼 건데요. 이 46번 문제도 문제를 조금 출제하신 분이 조금 잘못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두 정답 처리가 되겠고요. 이 문제는 좀 변형돼서 출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패스해서 여러분들 이제 나오면 이제 수정돼서 나올 거니까 이 문제는 출제될 확률이 없습니다. 자, 모두 정답 처리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47번 문제 한번 볼 건데 제가 여러분들 이거를 풀이를 약간 좀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유도전동기의 회전 속도를 NRPM, 동기 속도를 NSRPM이라고 하고 순방향 회전자기의 슬립을 S라고 한대요. 자, 이때 역방향 회전자기에 대한 회전자 슬립을 물어봤는데, 자, 회전자 속도 공식이 자, 1-S의 자, NS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슬립 공식을 보시게 되면, 자, 이 공식은 이제 회전자 속도 공식인데, 자, 이 공식으로 하지 말고 이걸로 합시다, 우리. 그 슬립 공식을 보면, 자, NS분의, 자, NS 원래 이제 마이너스 N인데, 요게 이제 역방향이 되면, 원래 정방향일 때 마이너스인데 역방향이 되면 마이너스가 한 번 더 붙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가 두 개니까 플러스로 바뀌어버리고, 자, 요거를 요렇게 한번 묶어주시면 NS분의 NS는 이제 1이 될 것이며, 자, NS분의 N이 되겠죠? 자, 이때 NS분의 N이란 값은 누구와 같냐면, 자, 1-S와 같습니다. 자, 요 값이 왜 갑자기 1-S로 나왔는지 이제 볼 건데, 아까 제가 좀 전에 회전자 속도 공식에서 1-S에 이제 NS라고 적어드렸잖아요. 자, 그럼 이거를 요렇게 분배 법칙을 적용하면, 자, N은 NS-SNS가 이제 되고, 그래서 이제 요만큼 속도차가 나는데, 요거는 속도차를 구할 때 표현한 공식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요거를 요렇게 따져볼게요. 얘를 분배 법칙 적용하지 말고, 요거를 이쪽으로 좌변을 넘기면, 자, NS분의 N은 누구와 같냐면 1-S와 같죠. 그래서 NS분의 N이 1-S와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꿔서 표현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정리하면 결국에 얼마냐? 역방향이 됐을 때 회전자기는 2-S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면 4번 되겠네요. 자, 이것도 이제 암기를 하셔도 상관이 없죠. 뭐 바뀌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48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유도 발전기 동작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이제 틀린 거 물어봤는데, 그 유도 발전기는 이제 그 비동기 발전기라고도 이제 부르고요. 우리 이제 풍력이나 이제 소용량의 소출력의 우리 수력 발전에 이제 사용이 되는 발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틀린 게 3번인데 왜 틀렸냐면, 유도 발전기 주파수를 증가하려면 회전 속도를 동기 속도 이상으로 회전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이 실제 유도 발전기는 비동기 발전기다 보니까 전력 계통에서 주파수를 공급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와 회전수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3번에 보시면 주파수를 증가시킨다고 했는데, 실적으로 계통에서 주파수를 공급받다 보니까 주파수와 회전수는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틀린 게 이제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답이 되겠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49번. 자, 49번은 단상 변압기를 병렬 운전한다. 부하 분담이 나왔네요. 그때 이제 그 임피던스는
어떤 관계가 성립되냐 물어봤는데 부하분담은 용량하고 비례관계라고 했고 그때 이제 각각 변압기 임피던스는 어떤 관계냐. 원래 이제 부하분담. 자, 변압기에서 이제 부하분담 B나 자, 여러분들 합성 용량을 물어보는 공식이 있는데 자, 부하분담비를 물어볼 때나 합성 용량을 구할 때 이제 구하는 공식은 자, 이렇게 되죠. PB분의 자, PA는 자, PB분의 PA에다가 자, 임피던스만 이제 바뀝니다. ZA분의 자, 퍼센트 ZB가 되는데 자, 요 PBPA를 분담 용량이라고 물으시면 되고요. 요거를 이제 대문자 분담 전력이 아니라 이제 정격 용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소문자는 분담 자, 용량 뭐 정격 그 다음에 이제 대문자는 정격 용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누설 임피던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 공식에서도 알 수 있는데 임피던스는 작은 게 좋은 거잖아요. 왜냐면 임피던스가 작으면 손실이 작으면 용량이 커질 거니까. 그러면 임피던스하고 용량은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반비례 관계가 성립된다 그 얘기입니다. 용량끼리는 이제 비례하고 분담 용량, 정적 용량이 커지면 분담 용량도 커지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임피던스가 작으면 용량은 커진다. 또 임피던스가 반대로 커지면 용량은 작아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이 변압기 용량에 반비례한다. 임피던스는 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0번인데요. 자, 50번 문제는 보시면, 자, 그림은 여러 직류전동계의 속도 특성 목소를 나타낸 것인데, 1번부터 4번까지 차례로 옳은 거 물어봤네요. 자, 그림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만 알면 돼요. 우린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여기가 지금 회전수죠. 자, 여기가 이제 전류인가요? 예, 부하전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직권만 하나만 보면, 직권은 토크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자, 회전수 제곱에 반비례잖아요. 그럼 이 제곱을 날리면 전류하고 회전수는 무슨 관계냐면 반비례예요. 그러면 당연히 직권은 이런 곡선의 그림이 나오겠죠. 반비례 곡선이. 그러면 이제 1번이 완벽한 반비례니까 여기 이제 직권이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자, 속도 변동률이 자, 큰 거에서 작은 순서 어떻게 되냐면 직가분차죠. 그러면 근데 순서대로만 내려가면 되잖아요. 지금 이 그림 네 가지를 보더라도 가장 속도 변동이 큰 게 맨 위에 있는 직권이니까 이제 순차적으로만 내려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직이고요. 2번이 가고요. 3번이 분이고요. 4번이 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아래 순서대로 직가분차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자 2번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속도 변동률이 이제 큰 거에서 작은 순서. 그 다음에 이제 토크도 큰 거에서 작은 순서가 똑같이 직가분차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51번 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51번인데요. 전력 변환기기로 틀린 거 물어봤네요. 이제 변환기기는 뭐 예를 들면 이제 거기 보기에 나와 있듯이 컨버터. 네? 컨버터는 우리 정류기랑 똑같잖아요. 교류를 직류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정류, 2번의 정류기도 교류를 직류로. 우리 정류기 이제 또 다른 말이 컨버터니까 어쨌든. 인버터는 반대, 직류를 교류로. 자, 근데 이제 유도전동기는 전기를 공급했을 때 회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전력을 변환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변환시키는 거지 전력 변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자,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자, 52번. 자, 농용유도 전동기에 주로 사용되는 자, 속도 제어법 나왔는데 자, 속도 제어법이 아까 제 기억에 우리 1회에도 나왔고 지금 3회에도 또 풀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요새 들어서 유도 전동기 파트 중에서도 속도 제어법이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1회 때는 1차가 들어가 있는 게 무조건 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기인들은 이제 술 먹으러 가면 기본 2차 이상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1차가 나오면 무조건 답이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그 1차가 없죠. 대신에 뭘 물어보는 거냐면 통합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라 농형의 속도 제어법을 물어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형이 있고 건선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분류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농형에는 자, 주파수 제어,
그 다음에 극수변환법, 전압제어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권선영에는 2차 저항법, 2차 유자법, 종속법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러면 정답이 1번이 되겠죠. 1번. 나머지는 2번, 3번, 4번은 다 권선영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농영에 이제 해당되는 건 극수변환법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3번이요. 자, 정極전압이 100V, 정極전류가 50A, 분권 발전기에 유기기 전력을 물어봤는데 전기자 저항이 0.25ohm이고요. 계자 전류는 무시한다. 전기자 반작용도라고 했네요. 자, 여러분들 분권 발전기 기전력 공식은 자, 지금 발전기에서는 기전력으로 볼 때 분권이 계속 나오고 있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발전기는 분권이 전동기에선 직권이 잘 나옵니다. 참고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자, V가 자, 100V고요. 자, 전기자 전류. 자, 공식을 써볼게요. 자, 원래는 이제 부하 전류에다 계자 전류를 더하면 전체 전류가 되는 거죠. 자, 계자 전류는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0이고요. 그럼 IA와 I는 같죠. 자, 근데 거기 보시면 전류가 전격 전류 하나밖에 없어요. 그 전류가 50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류가 뭐 2개 이상 줬으면 이제 구별을 해야 되지만 전류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그 전격 전류가 얘도 되고 얘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전기자 저항은 자, 50. 0.25ohm 줬죠. 0.25ohm. 그래서 50에다 0.1을 곱하면 자, 10이니까 자, 110V가 자, 기전력 값이 되겠습니다. 정답이 자, 1번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54번인데요. 자, 그림과 같은 변압기에서 부하 R2에 공급되는 전력이 최대로 되는 자, 변압기 권수비 물어봤는데 자, 일단은 그 1차에 전압이 10V가 공급되는 변압기고요. 교류. 자, 그래서 그 변압기의 권수비를 이용해서 자, 저항이 이제 전압을 변성해서 공급을 해주겠죠. 자, 근데 이제 저항이 R1이 1kΩ이죠. 단위를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이제 환산하면 1000ohm이죠. 1000ohm. 자, R2가 자, 얼마냐면 100ohm입니다. 자, 여러분들 권수비 공식 알고 있잖아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자, 모든 값이 다 2차분의 1차죠. 자, 그래서 자,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권수 자, N2분의 N1이고요. 그 다음에 자, V2분의 V1이고요. 전류는 반대 I1분의 I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ohm의 단위를 가지고 있는 놈들은 무조건 자, 루트 1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자, R2분의 R1 자, 그 다음에 이제 루트에다가 자, X2분의 X1 그 다음에 이제 루트에다가 Z2분의 Z1 자, 이렇게 이제 6가지의 공식을 알고 계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자, 저항이니까 루트에다 자, 100분의 1000인가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답은 루트 10 자, 루트 10이 이제 참고로 계산기 누르면 3.16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외우는 방법은 다 2차분의 1차인데 뭐만 반대다. 전류만 반대다. 라는 거 하고요.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단위가 ohm이죠. ohm. 네? 단위가 이렇게 ohm. 자, 얘도 ohm, 얘도 ohm, 얘도 ohm. 근데 이 ohm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루트 모양이 들어가 있죠. ohm의 단위에. 그래서 이제 루트 이렇게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좀 외우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잖아요. 외우는 방법까지. 자, 55번. 아주 간단한 문제였고요. 자, 55번 문제는 변압기에 저항 강화 3% 줬고요. 그 다음에 리액턴스가 4%, 뒤진 역률을 줬네요. 80%, 코사인 세타가 이제 0.8이 되겠죠? 전압 변동률. 자, 우리 변압기 전압 변동률 공식이 이제 두 가지인데, 원래는 이제 요 공식은 P 코사인 세타, 자, 그 다음에 이제 Q의 자, 사인 세타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원래 사이에는 이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들어가는데, 지금은 이제 플러스입니다. 왜냐면 지역률이니까, 역률이 뒤질 때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플러스, 진역률일 때는 이제 마이너스. 자, 그럼 저항 강압이 지금 얼마냐면 3%. 자, 역률이 이제 0.8이고요. 자, 리액턴스가 4%. 그럼 사인은 0.6이 되겠죠? 자, 0.8일 때 0.6, 0.6일 때 0.8. 공식은 이제 그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자, 코사인, 제곱 세타가 이제 1이니까요. 네, 1이니까. 자, 얘가 이제 0.8이면 0.6, 0.6이면 0.8, 1이면 0, 0이면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4.8%가 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이 답이 되겠죠. 요거 말고 이제 또 하나의 공식은 요거죠. 변압기에서. 자, V2N분의. 자, V2제로 마이너스 이제 V2N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변압기에서. 전압 변동률 공식이. 자, 그 다음에 이제 56번을 해결할게요.
자, 56번 문제는 잘 출제가 되지 않는 문제가 나왔는데 정류자형 주파수 변환기가 나왔네요. 자, 이 정류자형 주파수 변환기가 주어졌고 회전자 주파수 F1에 교류를 가할 때 시계 방향으로 회전자계를 발생하였다. 정류자 위에 브러쉬 사이에 나타난 주파수를 FC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거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4번 보시면 회전자를 시계 방향으로 자, NS를 더 빠르게, N을 느리게 속도로 회전을 시켰대. NS가 더 빠르게 이제 속도로 회전을 시켰다는 얘기죠. 그때, 주파수 FC가 F1보다 작다, F1이 더 크다가 된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회전자를 NS가 더 빠르게 회전을 시키면 그 주파수의 크기가요, FC가, 자, 슬립 그 S에다가 1차 주파수 F1 곱한 거와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틀렸죠. 정답이 이제 4번이 되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이 정류자형 주파수 변환기는 여러분들 그 유도기의 특성에서 나오는 그 슬립 관계 있잖아요.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시면, 조금 편하게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유도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회전자 주파수 F2S가 슬립 S에다가 정지시 1차의 주파수 곱한 거와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 관계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자, 이 문제는 요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고요. 잘 출제가 되지는 않는 문제니까. 자, 57번 보시게 되면 변압기 보호에 사용되지 않는 거 물어봤는데 임피던스 계정기가 정답이 되겠죠. 3번. 요거는 우리가 이제 전력 계통에서 송전 계통에서 그 계통이 어떤 단락 그 사고 발생했을 때 이제 고장 구간에 전류를 차단하는 계정기다. 이제 거리 계정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보호하고는 이제 관련이 없겠고요. 자, 58번 문제. 자, 동기발전기의 삼상 단락 곡선에서 단락 전류가 계좌 전류에 비례하여 거의 직선이 되는 이유가 뭐냐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그 단락비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실적으로 이제 단락비에서 보시면 자, 요거 이제 공극선이 되겠고요. 자속이 증가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무브와 특성 곡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상 단락 곡선이 있는데, 이 전기자 반작용이 답이 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여기를 우리가 이제 기전력 2라고 하고요. 자, 여기는 이제 계좌 전류, 자, IF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계좌 전류가 증가하면 자속이 증가할 때의 선을 공극선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자속이 증가하면서 비례해서 무브와 특성 곡선이 증가하다가 이제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브와 포화 곡선. 그 다음에 이제 단락이 됐을 때, 발전기가 운전 중에 삼상 단락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때 곡선 삼상 단락 곡선인데, 이 공극선과 무브와 포화 곡선에서 구할 수 있는 게 포화율이죠. 포화율. 자, 이것도 이제 다 시험 문제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브와 특성 곡선과 삼상 단락 곡선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단락비입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이 무브와 포화 곡선과 삼상 단락 곡선에서 구할 수 없는 걸 물어보죠. 그 구할 수 없는 게 자, 전기자 반작용이 되겠고요. 시험 문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브와 포화 곡선과 삼상 단락 곡선에서 구할 수 없는 게 전기자 반작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구할 수가 없다 보니까 삼상 단락 곡선이 또 직선이 되는 이유도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전기자 반작용이다라고만 알아두세요. 해설로 설명하면 조금 길어지니까 여러분들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무브와 포화 곡선과 삼상 단락 곡선에서 구할 수 없는 게 전기자 반작용. 또 하나가 지금 문제, 삼상 단락 곡선이 직선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이다. 네, 구할 수가 없다 보니까 값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2번인데요.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가 바뀌어서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9번.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59번 문제는 1차 전압을 이제 V1, 2차 전압 V2 줬고요. 거기 이제 밑에 보시면 가로에 V1이 V2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V1을 승합 후의 전압이라고 보시면 되고, V2를 승합 전의 전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단권 변압기에 밑줄 그시고 Y교수 나왔죠. 자, 등가 용량과 부하 용량과의 비를 물어봤는데, 이 등가 용량을 자기 용량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단권 변압기가 나오면 원래 세 가지가 있어요. 승합, 강압을 할 수 있는 이 변압기가 이제 단권 변압기인데,
첫 번째가, 자, Y결선이 나왔을 때, 자, 공식이, 자, 부하 용량분의, 자, 자기 용량은, 공식이 VH분의, 자, VH 마이너스 VL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VH는 하이 볼테이지로서 승합 후의 전압, 자, VL은 로 볼테이지, 승합 전의 전압, 자, 부하 용량, 부하에 걸리는 용량, 자기 용량을 다른 말로 이제 변압기 용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부하 용량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승합을 하기 때문에 2차의 전압이 높아지면 따라서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부하 용량이 항상 크다라는 거예요. 자, 승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우리 이제 원래는 단권 변압기가 강압도 하고 승합도 할 수 있는데 우리 기기에서 나오는 단권 변압기는 90% 이상 문제가 다 승합입니다, 승합. 자, 그래서 이제 항상 부하 용량이 크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아들인데 아버지가 항상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등가 용량이 자기 용량이니까 자기 용량과 부하 용량과의 비를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VH분의 VH 마이너스 VL을 써주시면 돼요. 근데 아까 VH를 제가 뭐라 했냐면, 자, V1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대로 이제 V1 마이너스 V2니까, 자, 요게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두 번째는, 자, 뭐가 있냐면 V결선이 나옵니다. 이 V결선이 근래에 들어서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 공식이, 자, 똑같은데 앞에 자, 루트 3분의 2라는 상수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똑같아요. 자, VH분의 VH-VL. 자,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는 이제 델타 결선이 있는데, 이건 잘 출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사실. 자,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자, 여기 루트 3. 자, VH, VL분의 VH의 제곱 마이너스 VL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공식이 표현이 됩니다. 자, 근데 이 델타 결선은 나올 확률이 별로 없고요. 자, V결선이 이제 나오는데 요 공식도 나오지만 실제로 최근에는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뭘 물어보냐면 여기 있는 이 자기 용량을 물어보는데 변압기 용량이죠. 그런데 이제 한 대 용량을 물어봐요. 그러면 이 자기 용량을 구해서 자기 용량을 구한 다음에 변압기 한 대 용량은 V결선은 변압기가 두 대 있는 거니까 그 구한 자기 용량을 얼마로? 2로 나누면 한 대 용량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0번인데. 자, 이를, 전압, R을 1차로 환산한 저항, X를 1차로 환산한 리액턴스라고 했을 때, 유도전동기의 원선도에서 원의 지름을 나타내는 게 뭐냐. 이 원선도에서의 원의 지름은 X분의 2하고요. 자, X분의 V1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아시면 여러분들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2하고 V1은 같은 겁니다. 1차 전압. 이제 어느 때는 1차 전압을 2로 주고요. 어느 때는 이제 V1으로 주는 것 뿐이니까 답은 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원선도에서의 자, 원의 지름. 이 원선도는 이제 우리가 전동기를 실제 회전을 시키는 게 아니라 실험을 해가지고 그 원선도 작성할 때 필요한 시험이 있어요. 그 세 가지의 실험을 가지고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작도를 한 거죠. 작도를. 그림으로 표현해서 값을 구하는 겁니다. 뭐 역률도 구할 수 있고요. 효율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과 같이 원선도의 지름을 구할 수가 있겠죠. 거기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그 원선도를 작도할 때 필요한 시험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권선의 저항 측정 시험, 그 다음에 무부하 시험, 개방 시험, 그 다음에 구속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걸 변압기에서는 이제 단락 시험이라고 표현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세 가지 시험이 아닌 거, 그러니까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한 시험이 아닌 걸 물어보면 슬립 측정이 답이에요. 이제 기출문제에서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건데, 그게 역시 뭐, 우리 또 산업기사, 2019년도 산업기사에 출제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문제 풀 때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사에는 안 나왔는데 우리 산업기사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죠. 자, 원선도에서 이제 원의 지름은 상당히 오랜만에 출제가 됐습니다. 두 가지만 아시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2019년도 1회, 2회, 3회까지 문제를 다 풀어드렸고요. 아무튼 잘 준비하셔가지고 내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